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택시와 지하철 요금에 이어서 도시가스와 수도요금까지 인천 지역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선택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먼저 오른 건 택시 요금입니다. 일반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존 3,800원이던 택시 요금은 이달부터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하철 요금도 8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인천 지하철 기본 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지하철의 연평균 운송 적자는 1,760억 원에 달하는 수준. 재정을 고려하면 요금을 더 올려야 하지만 시민 부담을 감안해 그나마 인상폭을 줄인 겁니다. 인천 도시철도 요금은 15년 6월 200원 인상 이후 8년째 동결된 반면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송 원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철도 운임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릅니다. 840원이던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다음 달부터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수도요금도 내년부터 2년 동안 사용량 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르는데 3인 가구 기준 요금이 올해 8,000원대였다면 2년 뒤엔 10,000원대로 오릅니다.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게 지자체 입장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생활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연이어 오르다 보니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그 서민들 임금이나 이런 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가지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면은 조금씩만 올라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중돼요. 진짜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입장은 이해가 가요. 최선의 수준인 것도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버는 돈에 비해서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다른 것들이 많이 오르니까.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요금 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그 누가 중간에서 폭리치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우리가 국민이 분담할 건 해야지. 자꾸 빚지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한편 인천시는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게시하도록 법이 바뀐 이후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부의 눈치 행정으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거나 강제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상위법 위반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며 현 지역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같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75명의 위원, 6개 분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동주민회의 제안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임원진 선출 등이 이어졌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인천 계양 구간에 경관 조명을 활용한 빛의 거리가 들어섭니다. 인천 계양구는 경인 아라뱃길 황허광장부터 수양원 일대에 사업비 7억 7천만 원을 들여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데요. 조명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9월에는 빛 축제인 아라뱃길 라이트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양구는 경관 조명 설치에 이어 아라뱃길 권역을 관광 명소로 만드는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결혼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5060 세대들에겐 당연시되던 관습들, 요즘 세대들에게는 낡은 사고방식이 됐습니다. 네, 결혼.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돼버린 시대인데요.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이쪽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대략 집값이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의 급여로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지원이 없는 그런 미혼 남녀분들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결혼이 늦어진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살 집이 필요한데 그 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일단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오르고 그 부담을 안고서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아기를 갖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출산해가지고 육아를 하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기피하거나 좀 그를 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으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라든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제 남자 친구들이 보통 다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요. 뭐 울산, 포항, 뭐 경기도 쪽, 뭐 서울 이렇게. 근데 가면 뭐 남아 있는 애들은 여자 친구들밖에 없고 뭐 일단 일자리가 없는 거. 과거에 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좀 여성들의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라던가 결혼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루고 나서 결혼을 이제 최우선 수익이 아니라 차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커리어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면서 과거에는 좀 전통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에 반면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어져서 결혼 시기가 계속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시간도 있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ESG 보육 경영에 나서 친환경 경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선경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우선 ESG 보육 경영, 이게 무엇인가요? 네, ESG 경영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ESG는 환경보호, 또 사회공헌, 윤리경영의 약자로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인권 존중의 경영과 윤리관리의 투명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과 사회공헌의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온 인류가 함께 사는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육 현장에서도 적용시키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ESG 경영이 부천시 보육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ESG 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육 현장에서 ESG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환경 보존을 위한 E, 이렇게 보호해. 사회적 책임을 위한 S, S며 함께해. 보육 운영 관리를 위한 G, 지금 존중해 라는 슬로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매월 하루 이상 어린이집 주변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데이를 실천하고요. 우유값이나 폐 건전지를 모아 지역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받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ESG 가족 봉사단을 구성해서 가정 연계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건강한 운영 관리를 위해서 먼저 원장님들의 리더십 교육과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요.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과
또 부모님들에게는 생애 주기별 다양한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ESG 보육 경영을 통해 앞으로 이 현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ESG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공존과 상생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ESG 보육 경영을 선포하고 영유아, 교사,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체적인 목표들이 현장에서 실천되어질 때 아이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을 아끼고 돌보는 환경 보호의 실천가가 되고 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존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 속에서 일하기 행복한 또 자녀 양육이 행복한 부천시 보육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ESG 보육 경영 사업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선경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사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이 1인인 경우 5천만 원, 부부인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김포시가 25일부터 하군 6 일반산업단지에 구축한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국비 72억 원 등 사업비 209억 원을 들여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은 하루 최대 3,000제곱미터로 하군 5 일반산업단지와 하군 6 일반산업단지,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합니다. 처리시설을 통해 유기물과 부유물질, 대장균 등이 제거된 오폐수는 검단천으로 최종 방류됩니다. 김포시가 다음 달부터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급 대상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등인데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자격 확인 서류와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외에도 김포시는 만 7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보훈 명예수당을 올해부터 기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만 75세 미만 대상자들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훈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텀블러 등 개인용 컵에 마실 물을 지급하는 환경 캠페인 부천 얼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 얼수 스티커가 부착된 카페나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더라도 시민 누구나 텀블러나 개인 컵에 무료로 식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같은 캠페인을 실시했던 부천시는 올해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롯해 은행, 부동산 중개업소 등 참여 업체를 1,900여 곳까지 늘렸습니다. 캠페인 참여 업체에는 인증 스티커 배부, 관광 전자지도 표출, 수돗물 품질 검사 시행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25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을 발표하는 애니 프리젠테이션 부문과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부문 등 2개의 분야로 오는 9월까지 각각 발표 자료와 기획안을 모집합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중복 접수도 가능합니다.